안녕하세요. 미르의 행국지마 삼국지입니다. 황건적 세 괴수 장각, 장부, 장량이 죽음으로써 황건난이 잠재워지고 그 잔당 소탕을 하고 나서 유비 삼형제는 개선군을 따라 낙양으로 가는데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그들인지라 감개 못지않게 기대도 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중랑장 주전은 광중과 곡양에서 장각과 장량이 죽고 좌중랑장 황보숭은 거기장군에 기주목을 더하고 그 선봉장 조조는 제남상이 되었으며 노식도 모함에서 벗어나 중랑장으로 복간되어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고 있는데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주전은 그날부터 더욱 장졸들을 독려하여 황건적 둘째 계수 장부가 지키는 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벽이 워낙 높고 두꺼운 데다 도적들이 악착같이 한거를 하니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유비가 주전에게 계책을 내놓습니다. 지금 성안의 적도들이 필사적으로 한거를 하는 것은 장각이나 장량이 죽은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저들에게 알도록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유비의 말을 듣고 있던 주전이 그거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일 우리 선봉 부대가 우선 고함 소리로 알려주고 저녁에 화살에 서신을 날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주전이 금방 알아듣고는 그 계책대로 합시다. 우선 우리 선봉부대가 말로서 낮에 알려주고 장군의 본부대가 밤에 화살에 서신을 매달아 성안으로 쏘아 보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신에는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공을 세우면 즉 장부를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하면 그 공을 포상금으로 지불하겠다. 장각이와 장량이는 이미 죽었다. 너희들을 지원을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으로 수천 통을 써서 밤에 화살에 매달아 성안으로 날려보내기로 계책을 세웁니다. 양성 안에는 엄정이란 자가 장부를 도와서 관군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장각 삼형제의 손발로 싸워온 터라 처음의 그 대단했던 기세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얼마간만 버티면 장각의 본부대가 구해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관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바깥 소식을 듣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낮에 장비의 고함소리에 선봉대의 합창소리가 이미 장각이하고 장량이 죽었다.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리고 밤에 수천 통의 화살에 서신이 매달려 왔는데 장각이와 장량이 이미 죽었고 그 무리는 항복했으며 장부를 죽이면 포상금을 주고 죄를 사면해 주겠다. 그 엄정이란 죄가 처음의 기세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지금 성안에는 식량이 다해 군마까지 잡아먹는 형편이고 민심도 날로 갈수록 흔들리고 있음을 아는지라. 이에 엄정은 투항을 결심하게 되고 그날 밤 자정이 넘기를 기다려 장부의 침실로 갑니다. 군막을 지키는 시위들이 있었으나 장부가 가장 신이 많은 엄정이 급하다며 들어가니 길을 내줍니다. 엄정은 장부의 침상 곁에 이르기가 무섭게 칼을 빼어 깊은 잠에 빠진 장부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장부는 비명 한마디 없이 목이 두동강 납니다. 그런 장부의 목을 왼손에 들고 군막에서 나온 엄정이 시위들에게 외칩니다. 듣거라. 장량은 이미 관군들에게 죽임을 다했고 병들어 죽은 장각도 관에서 꺼내어 부관 잠시를 당하고 그 머리는 경사로 보내져 효수행에 처해졌다. 장부가 홀로 버티고 있으나 구원해줄 우리 편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성안에는 식량이 다해 쌀 한 톨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거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장부야 천주를 거스른 죄인이니 죽어 마땅하려니와 그들이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
못 모르고 따른 너희들이야 무슨 죄가 있으랴. 이 성문을 열고 장부의 목을 바쳐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라도 면하게 해줄 양으로 이 목을 잘랐다. 누가 감히 나를 막겠느냐. 시의들도 저녁에 날라든 관군의 서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며 거기다가 엄정히 무예가 전륜함을 아는지라 일제히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 말합니다. 저희들도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엄정은 그들을 이끌고 똑바로 성문을 나와 주전의 막하에 투항해 버렸습니다. 이에 주전의 관군은 바로 양성 안으로 들어가 황건적들이 항복을 받고 성을 접수하였으며 성 안에 있던 황건적 무리 모두가 엄정을 따라 항복을 하였습니다. 황건적도 집단의 무리가 형성될 때 1.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2. 앓는 자에게 치유를 3.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4. 이렇게 처음 단계에서는 작은 배품으로 민중을 감동시킬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일단 권력 추구의 집단으로 변질하면서 그 원리도 배품에서 다스림으로 바뀌자 사정이 변한 것입니다. 민중을 자기 편으로 잡아두는 길은 물욕과 권력을 이용해 달래거나 공포로 묶어두는 두 길인데 이는 대개 몰락의 징후인 것입니다. 유비의 생각이 장보의 무리가 더 이상 항복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광신적인 집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군사 집단으로 이익으로 달래고 죽음을 위협하는 계책이 통했습니다. 주전은 양성을 접수하여 안정을 잡게 한 뒤 그 공적을 산세히 적어 황제에게 표를 올려 승리를 알렸습니다. 여기에 1등으로 유비가 들어갔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각, 삼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황건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각의 막회에 있다가 유행 도맹친 조흥, 한충, 손중 셋이서 세력이 강했는데 그들은 수만의 무리를 모아서 죽은 장각의 원수를 갚겠다고 떠들면서 완성을 본거지로 삼고 그 일대를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주전에게 완성의 황건 잔당을 토벌하라 명하고 또한 노식에게 일군을 주어 이를 지원케 했습니다. 주전은 유비를 선봉으로 하여 완성을 향해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흥, 한충, 손중, 황건 잔당은 주전의 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충이 성에서 나와 대적하기로 의논을 하고 무리 가운데서 가장 날래고 젊은 자들을 뽑아 무리 5천을 이끌고 남문을 나와 유비군을 맞이하는데 유비군 선봉부대 1,500이 힙진법으로 10명씩 똘똘 뭉치고 맨 앞에 유비 관우 장비가 나서면서 관우가 유비에게 형님 내가 저놈의 머리를 가져오겠소. 한 기합소리와 함께 관우가 말을 박차고 나오니 한충이 적진에서 마주 말을 달려 나오는데 관우의 청룡 언얼도 한압에 창을 떨어뜨리고 나살려라 하고 완성 안으로 그 무리와 도망을 갑니다. 뒤따라온 주전의 군사가 성을 사면에서 에워싸고 완전 봉쇄하자 완성은 황건 잔당이 얻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곳이라 군량이 비축되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양에서 보내한 지원병 1만 5천과 군량미를 노식이 이끌고 도착한지라 관군의 사기는 드높았고 유비는 스승 노식을 만나 기쁨을 나눕니다. 주전과 노식, 유비가 계책을 상의를 합니다. 셋이서 상의하기를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사람을 무는 법, 성의 서북을 공격하고 동남은 비워두어 도적의 무리가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비워주기로 계책을 세우면서 성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쉬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군들의 동남문은 놔두고 서북문만 공격을 하니까 적도들은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하니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다. 동남문으로 나가서 한중으로 가자 하면서 성을 버리고 동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있던 터라 관군은 뒤를 따라
적도들을 토반하니 항복하는 자 태반인데, 이때 큰 함성소리와 함께 두 갈래의 대군이 관군을 밀어옵니다. 황건적 조홍과 손중이 적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 관군은 그대로 밀리고 적도들은 완성 남문으로 들어가 근거지로 삼습니다. 관군들은 십여리를 물러나 재병지를 하고 있는데 호령은 동쪽에서 한 무리 군마가 달려옵니다. 깃발을 보니 관군인지라 안심을 하고 있는데 맨 앞에 달려오는 청년이 말에서 내려 주전한테 군례를 올리는데 강동의 손견이 중랑장께 인사드립니다 하는데 그 목소리가 우렁우렁합니다. 유비가 보면서 찬탄을 합니다. 장비가 목소리가 크다 했더니 그에 못지않은 목소리로구나. 주전이 유비를 불러 서로 인사를 시키는데 손견과 유비도 수인사를 하면서 서로의 영웅됨을 알아봅니다. 유비가 속으로 조주나 원소에 못지않은 영웅이구나.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인물도 많구나. 조주는 날카롭고 세련되었고 원소는 품위와 교양이 몸에 배어 있었으나 손견은 눈에 정기가 있고 힘이 용수듬치듯 하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손견 또한 유비를 대하면서 기이한 감탄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골뜨기 의군 대장으로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위압해오는 정체모를 유비의 빛나는 힘에 예사롭지 않은 녀석이다 하면서 눈여겨봅니다. 손견 뒤로는 쇠채집과 철척사무와 대도 그리고 쌍도를 들고 네 부장이 서 있으니 곧 강동의 황계 한당 정보 조무로 이들이 나중에 강동의 고갱지신이 되는 동호의 원원들입니다. 주전의 군막에 모인 노식 손견 유비가 다음날 싸울 계책을 세웁니다. 네 명이 동서남북 문을 하나씩 맡아서 아침 일찍부터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유비가 손견에게서 느꼈던 그 맹렬함과 강렬함이 완성의 공격에서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주전이 동문, 유비가 서문, 노식이 북문, 손견이 남문을 맡아서 공격을 하는데 가장 볼만한 싸움을 벌린 곳은 남문을 맡은 손견입니다. 손견이 스스로 앞장서 성벽 위로 기어올라 적병 25여 명을 베어 죽이니 그 모습이 그대로 악기야차와 같았습니다. 그대로 남문이 열리면서 관군이 밀어닥치니 환건 잔당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는데 나머지 동서북 문도 열리니 적도들 거의가 항복을 하면서 정오가 되기 전에 완성은 완전히 관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주전과 노식은 며칠간 완성의 백성들을 의무하고 멀리 남양 일대까지 관군을 보내 치안을 튼튼히 한 다음 낙양으로 개선하기로 합니다. 이때 유관장 삼형제도 개선군을 따라 가게 되는데 낙양 30리허에 왔을 때 소상이 유비의 군마구도 찾아와 유비와 상의를 합니다. 우리 민군은 고향 탁현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군량이 남은 것이 있으니 고향에 가서 그 일부는 포상금으로 민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받은 포상금 중 삼형제 분들의 것이라고 1만금을 내어놓으면서 세 분께서는 낙양으로 가셔서 공문에 따라 상을 받고 금의 환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유비가 주전의 군막으로 가니 마침 스승 노식께서도 와 계신지라 우리 삼형제만 낙양으로 가고 나머지 민군들은 여기에서 길을 돌아 고향 탁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상하게 그리하라고 전합니다. 유관장 삼형제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또 개선군과 함께 낙양에 가는지라 감개 못지않게 기대도 컸습니다.
유관장 삼형제와 개선군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는 황건적을 완전히 토벌한 논공 행상이 거의 끝나고 주조는 병권을 내어놓고 행정상의 거기 장군의 하남의원이 되었고 손견은 조정에 알려진 터라 별군 사마가 되었는데 그러나 유비는 주전이 그 공을 표를 올려 누누이 알렸건만 관작은커녕 상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황건적 소탕에 참여하지 않은 환관들까지 일일이 포상을 했으면서도 유비는 그를 위해 힘써줄 만한 이도 조장에 없었거니와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칠 만한 주변도 재물도 유비에게는 없었던 탓입니다. 유관장 삼형제가 낙양에 온 지 달포가 지나가는데 길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수레에서 내리는 노식 스승의 동문 장균을 만났습니다. 장균이 먼저 알아보고 낙양의 어인 일인가 묻습니다. 노식 문화에서 공부를 꽤 잘하던 동문으로 지금 황제의 낭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탁현의 민군 500과 황건적을 토벌한 6개월 동안의 전공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황건적이 토벌되고 개선군과 같이 낙양에 와서 지금 달포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군공에 대한 상언이 없어 기다리고 있노라 하니 내 자네의 심성을 아는 바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니 그렇다면 자네들이 공이야말로 군공의 으뜸에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낭중인 나조차 자네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일세. 분명 십상시들이 자네의 공을 숨기고 뇌물을 준 작자에게 자네에게 내릴 벼슬과 상급을 빼돌린 것이 분명하이 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게. 장균이 그날로 황궁에 들어가 황제를 뵙기를 청한 후 간곡한 목소리로 아뢰기를 지날날 황건의 무리가 난리를 일으킨 것은 모수 십상시가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고 좋은 자리를 도둑질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친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뇌물을 주면 죄를 지어도 이를 처벌하지 않으니 그 부당함이 마침내 천하의 큰 난리를 불러. 그런데도 저 십상시 무리는 조금도 회개함이 없이 다시 사람의 장막으로 폐하의 성총을 흐리고 있으니 공이 있는 자라도 뇌물이 없이는 그 공을 폐하께 알릴 길이 없고 오히려 하찮은 공을 세운 자가 뇌물을 바쳐 큰 벼슬을 얻으니 실로 사직을 위해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마땅히 저 간악한 십상시의 목을 베시어 그 목을 남귀에 높이 매다시고 천하에 두루 포고를 내시어 공이 있는 이를 무겁게 상흔을 주신다면 사해가 절로 맑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균이 곱고 바른 말은 영제를 감동시키기에 앞서 십상시 귀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제히 달려나와 오히려 장균을 참소합니다. 낭중 장균이야말로 간사한 말로 폐하의 성총을 흐리게 하는 자이옵니다. 부디 헤아려 들으시어 거짓을 참으로 여기지 마소서. 원래가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인데 믿고 의지하던 십상시가 일제히 내달아 매도하니 영제는 대뜸 무사들로 하여금 장균을 끌어내게 합니다. 간신히 장균을 끌어내어 당장의 화는 면했지만 제각기 한 짓이 있는 터라 십상시들도 마음이 편치 못하여 저희끼리 가만히 모여 의논을 맞춥니다. 이와 같은 고변이 있는 것은 황건이 난에 공을 세우고도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있어 그 원망에서 비롯되었을 터. 그대로 두면 다른 장균이 나타날 것이니 그런 자를 찾아내어 늦기 전에 적당한 벼슬을 주어 보내세. 그리고는 새삼 농공 행상을 추가해 불평이 있음직한 이들에게 작은 벼슬이나마 내리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유비에게도 중산국 안의현의 현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겨우 현의 자리 얻자고 반년씩이나 목숨을 걸고 싸웠단 말이오. 현의쯤은 삼노의 효렴 추천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니오. 장비가 펄펄 뛰면서 그 부당함을 말하고 있으나 유비는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라 말없이 그 벼슬을 받아 중산국 안의현 현지로 삼형제가 떠납니다. 안의현은 중산국의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으니 유비는 공병정대하게 정사를 처리해 나갑니다. 부임한 지 한 달이 안 돼 유비는 고을 백성들이 한결같이 떠받드는 이름이 되었으니 터럭만큼도 백성들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이 백성의 고충을 덜어주는 부역과 세금을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쏟으니 오랫동안 탐관오리에 시달려온 백성들에게는 그런 유비가 더할 수 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안의현에 부임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조정에서 괴이한 조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황간의 난에 군공을 세워 장리를 얻은 자가 수없이 많으나 짐이 듣기에 개중에 뇌물로 벼슬을 산 자가 있다 하니 이는 용서할 수 없다. 마땅히 이를 가려 벼슬을 떼고 공 있는 자에게 그 벼슬을 돌리리라. 유비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자신에게 이런 조서가 내려온 때문이었습니다. 그이리하여 의아롭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감찰관리 도구의 행차가 안의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비가 근 6개월에 걸쳐 황건적을 토벌하고 커다란 군공을 세웠으나 그 공우는 중산국 안의현의 현의 자리였습니다. 유비가 아무 말 없이 현의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정사를 보아온 지 100일. 온 고을의 백성들이 유비를 칭송하기에 이르는데 감찰관리 도구가 안의현을 감사하러 오면서 사단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